이 이야기는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 하루 349명 발생했습니다. 교수님, 다시 또 300명대가 됐어요. 지금 상황 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상황이 여태까지 우리가 코로나19와 거의 10달 지내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요즘의 상황이 제일 나쁩니다. 예. 그리고 일주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 목, 금, 토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화요일만 하더라도 정확히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네. 언제나 수, 목, 금, 토를 주목해야 되는데 예. 내일은 심지어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숫자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여태까지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위험한 구간에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교회나 뭐 군부대, 학교, 키즈카페 이런 곳들에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뭔가 그 감염원을 찾아서 선제 조치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고 해서 위험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한 곳에서 대규모로 나온다. 이것은 숫자는 많아 보이지만 단일 집단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양상은 어떠느냐 하면은 소규모라고 할 때 이 소규모의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소규모의 감염이 일상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젊은 분들 확진자가 많아요. 네 번째는 수능과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연말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겨울 요인, 추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실내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자 수가 적으면은 밀접 접촉을 해도 감염 가능성이 적은데 이미 확진자가 많은 상황에서 내용도 나쁘죠. 지역사회 곳곳에 환자들 많죠. 이 상황에서 산밀 접촉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만일에 국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 지금 몰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3차 유행 속에 지금 방역당국이 또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특별한 증상이 없고 활동량이 많아 전염력이 높은 40대 이하 젊은 층에 감염이 늘고 있으며 바이러스 전파력을 높이는 추워진 날씨까지 더해져 방역의 삼중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감염 고리를 끊고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일상의 모든 접촉과 만남을 최소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추위로 인한 산밀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지금 방역당국 얘기를 들으면 40대 이하 젊은 층, 여기 확산되는 게 참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일단은 많고요. 두 번째는 지금 생활 곳곳에서 확진자가 많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엄밀하게 분석된 적은 없습니다만은 할로윈의 영향도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젊은 층에게서 환자가 많이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할로윈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할로윈에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접촉해서 감염자가 됐나 하는 거를 엄밀하게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황적으로 볼 때 젊은 확진자가 많은 것으로 봐서 할로윈 때의 영향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크게 증상을 드러내지 않지만은 계속 전파자로서 영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분이 증상을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전파력은 갖고 있고 활동 반경은 넓고 하니까 계속 지역사회에서 감염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요인들과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전파 확산이 일어나고 젊은이들에게 전파 확산이 용이하게 일어나니까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전파 확산이 굉장히 용이한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 이제 생활을 많이 해야 되는 계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젊은 분들에게 있어서의 전파 확산을 아주 극단적으로 떨어뜨리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전파 양상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이런 젊은 층의 집단 감염 사례 중에 하나가 노량진 학원발 집단 감염이에요, 교수님. 지난 21일 임용고사 시험에서 확진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못 본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응시자 중에 한 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못 본 사람들과 이미 시험을 보고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간에 형평성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해서 통제를 하면 되는 것이지만
안 보이는 바이러스를 실제로 통제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 당국에서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 방법을 아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어쩔 수 없이 쳐야 되는 시험인 경우, 이제 수능도 마찬가지죠. 예. 이런 경우에 감염이 이미 기정사실화됐거나, 특히 수능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이 공무원 시험하고는 또 길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수능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확진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이라고 하는 이런 반드시 쳐야 되는 사정에서 감염 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감염을 통제하고 또 실제로 한 개인에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큰 부담 없이 시험을 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 이것도 방역 당국과 학부모 또 수능생 자체도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임용시험이든 수능이든 이제 젊은 층들이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동도 활발하게 할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증상이 뚜렷하게 안 나올 수도 있는 젊은 층이다 보니까 이 확진자가 나왔을 때 추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정상을 드러내야 역학조사가 쉬운데 예. 지금 젊은 층에게 있어서의 감염 확산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역학조사가 어렵다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역학조사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이게. 네. 역시 맞물려 있겠죠. 광범위하니까 어렵고 어려우니까 동시에 광범위한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 층에게서 이 확진자 수를 어떻게 떨어뜨리는가 또 감염을 모르는 경로를 어떻게 차단할 건가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수도권 등등 각 지역에서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연말 모임 많이들 취소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교수님, 이 식당에서 9시 이후에 식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파티룸을 빌려서 하는 거는 또 매진, 만석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우려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거든요. 지금 당국은 2단계로 갔잖아요. 네. 서울인 경우에는 2단계에서도 다소 강화된 2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편법이 횡행하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가 되냐 하면은 방역 당국만 2단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협조해야 된다.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 두 번째가 마스크거든요. 그런데 방역 당국에서 아무리 2단계, 3단계로 조여도 예. 개별 국민들께서 협조를 안 하시면 이때 협조라고 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마스크 착용이겠죠.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를 누르니까 딴 데 모인다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말과 관련해서는 모임 자체를 자제하거나 네, 네. 불효불급한 모임이 아니면은 모임 자체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도 식당 같은 데를 가보면은 거기는 취식을 해야 되니까 마스크를 잠깐이라도 벗을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리고 연말 모임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그런 모임의 성격이기 때문에 뭐 술을 한잔 한다든지 음식을 나눠 먹는다든지 그런 모임이거든요. 예. 이런 모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네. 무차별 확산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국민의 협조가 있어야만이 지금 이 위험한 구간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젊은 층들이 뭐 연말에 따로 방을 구해서 이렇게 모임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반면에 또 이게 연말이다 보니까 참 공연도 많잖아요. 많이 공연도 뭐 취소되기도 하지만 뭐 공연을 한다는데 최근에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나훈아 씨가 연말 공연을 하는데 뭐 예매가 9만에 매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좌석과는 좀 거리를 둔다고는 하지만 공연이라는 게 아무래도 다 같이 이렇게 좀 흥분하다 보면 좀 방역이 취약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이제 두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아마 이제 나훈아 씨는 나름대로 브랜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우 그런 이제 어떤 조치를 하고 공연을 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렇겠죠. 우선은. 예.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나훈아 씨 같은 분이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걱정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예.
많은 공연이 안 되고 있는데 나훈아 씨 같은 분이 공연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공연계에 미치는 영향도 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네. 가령 조금 전에도 민노총이 집회를 한다. 이런 것들도 민노총이 집회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방역이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그 모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남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방역 조치를 해서 공연을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협조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유명한 분들일 경우에 더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점들에서 좀 더 한번 이미 팔린 표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재고하거나 무언가 다른 어떤 좀 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백신 개발 관련 소식들도 속속 전해져 오고 있죠. 외국에서는 이미 백신 이제 접종 개시 지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일 먼저 맞을 줄 알았는데 이제 영국이 12월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는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아무래도 궁금한 것, 우리나라는 그럼 언제부터 접종을 할 수 있는지.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접종하려고 하면 백신이 이 성인이 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서방 국가에서 크게 고려할 백신은 한 4종류 정도 됩니다.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크게 4종류 정도 네네.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주요국에서 우선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것이 긴급 승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승인이 나야 됩니다. 아마 미국의 FDA가 긴급 승인을 내게 되면 예. 다른 나라들도 따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긴급 승인을 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승인이 나야 우리 자국 국민에게 맞출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승인의 문제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내년 초 정도에 아마 승인 문제가 한국에서 거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량 생산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세 번째는 이제 콜드 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당국은 내년 겨울이 되기 전 한 10월 11월 정도에 긴급하게 의료진을 먼저 마치겠다 이런 예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매우 좋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백신의 경우에 만일에 백신의 안전성이 보장이 안 돼가지고 백신을 맞았는데 독감에서처럼 예기치 않는 일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백신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게 되면서 백신 접종을 꺼리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백신을 접종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고 했던 게 전혀 맥히지가 않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백신은 빨리 접종하는 거에 못지않게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고 국민이 투명하게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너무 서두르게 되면 이런 것들을 거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충분히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보다 다소 늦게 맞추면서 국민이 자발적으로 백신 접종에 다가서도록 하는 이런 홍보 내지 이런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우리는 예. 11월 내년 초 이쯤 되면 우리가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코로나19 소식 설대호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